이번 영상은 제가 올해 촬영한 영상 중에서 가장 사연이 많고 논란 아닌 논란 그런 게 많은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사의 별 이다지 선생님 직접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강사 이다지입니다. 사연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스페인 축구 여행을 갔었습니다. 축구라는 거는 이제 라이벌 팀들 간의 그런 신경전, 지역 감정, 되게 예민한 부분, 그쵸.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무지한 상태로 스페인 여행을 갔어요. 구독자분들께서 저한테 맨날 컨텐츠 같은 걸 공모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바르셀로나에 가봐라. 잠깐 여기서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의 축구 라이벌 관계가 궁금하시다고요? 엘 클라시코는 스페인 최고의 명문 축구 클럽인 두 팀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간의 라이벌 경기를 뜻합니다. 양 팀의 연고지는 서로를 적대하는 지역 감정이 최악이기 때문에 두 팀이 맞붙는 날에는 목숨을 걸고 치고받죠. 스페인에서는 축구장에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극장에서도 경기를 상영할 정도라고 합니다. 되게 짓궂게 되게 많았었어요. 뭐 어떤 지역 가서 어떤 유니폼을 입어달라 했는데 지금까지 반응이 항상 좋았는데 가장 반응이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비교적 가장 반응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던 게 바르셀로나에서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었던 영상이었거든요. 그거는 사실 약간 좀 더 심오하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있었는데 너무 시민분들께서 잘 받아주시고 막 아. 장난도 쳐주시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제가 바르셀로나 바지를 입어요. 이 옷을 입고 갔었는데 이게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이거든요. 하의는 바르셀로나를 입어서 평화의 컨텐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결론을 제가 냈는데 댓글 중에서 그거는 너무 선 넘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영상을 내려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몰랐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도 모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역사도 사실 어렵잖아요. 사실 일러바치 왔어요. 근데 이게 조금 심오하게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광화문 한복판에서 일본 국대 유니폼을 입은 거랑 비슷한 느낌을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내가 진짜 잘못한 건데? 바꿔서 얘기하니까 딱 이해가 되잖아요. 이런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 먼저 간단하게 가능하신지. 일단 그 스페인이 있는 지역 자체가 유럽에서는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는데 이베리아 반도가 카탈루냐 지방, 그러니까 프랑스랑 인접해 있는 동북부 지방이 있고 요 가운데 지방에 카스티아 지방이 있어요. 두 지역 간의 경쟁이나 아니면 대립 자체가 거의 우리나라 조선시대죠. 15세기 말까지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 그 레알 마드리드가 중심을 두고 있는 카스티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베리아 반도가 통합이 됐는데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루냐 지방에서 우린 이 통합에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독립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카탈루냐 지방 사람들은 레알 마드리드가 있었던 그 지역에서 우리를 억지로 이렇게 통합을 시켰다.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면 식민지배를 했다라고 까지 생각을 하는 그런 지역이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독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요? 네, 바르셀로나가 있는 그 카탈루냐 지방은 카탈루냐 언어도 지방에서는? 달라요. 문화도 다르고 그 국기 같은 것도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독립을 할 것인가 스페인 정부로부터 독립을 할 것인가를 투표를 붙였는데 90% 이상이 독립을 하자라고 나와가지고 그게 또 스페인 정부에서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까지 폭력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지역 간의 갈등이 굉장히 깊은 곳이죠. 프랑코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독재 정권을 36년간을 가졌는데 그 시기에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랑 FC 바르셀로나랑 경기를 하게 되면 1차전에서 FC 바르셀로나가 이겼어. 그러면은 힘이 있는 국가의 장관 같은 사람이 찾아가서 2차전에서 너희가 이기면 어떻게 해버리겠다라고 해서 11대 1인가로 패배를 했던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축구로도 이어지는 갈등이 굉장히 깊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를 모르고 단순히 그냥 라이벌이야라고 생각하는 저 딱 거기까지만 네. 생각하고 가가지고 가서 이제 사람들 반응 좀 봐볼까? 한일전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문제 제기가 되었던 댓글 중에 하나인데 일본 도쿄 중심부에 가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산책하기와 비슷한가? 제가 생각하기엔 반대가 훨씬 더 유사할 것 같아요. 왜냐면 때린 놈은 기억을 못 하잖아요. 좀 더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쪽에서 훨씬 더 감정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두 팀이 너무 다른 게 왜 레알 마드리드는 국왕이 알폰소 13세가 좋아했던 클럽이어가지고 왕관도 들어가고 여기 그쵸? 왕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면 FC 바르셀로나는 깃발도 쓰지 못하고 탄압을 받았던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니까 FC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감정이 안 좋을 수 있죠. 와 진짜 축구라는 거는 유럽에서 전쟁 대신 축구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잖아요. 실제 축구의 네. 유래가 그거예요. 그거예요? 네, 전투 경기를 연습을 평상시 하려고 중국의 당나라나 송나라 같은 데서는 축구의 원형이 됐던 추슈라고 하는 거를 실전 연습 경기에서 하게 했어요. 원래 컨텐츠로 돌아가서 제가 역사적인 부분에서의 고찰이나 고민이 좀 짧았잖아요 사실. 그리고 실제로도 바르셀로나 시민분들이 되게 잘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귀엽게 받아주셔서 장난치듯이 되게 무례하지 않게 하려고 저도 이제 눈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이 컨텐츠에 대해서 이다진 선생님의 개인적인 소감이라든지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고 가서 실제로 통합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거를 기획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했으면 훨씬 더 분위기도 좋고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었던 좋은 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이라도 아셨으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간 거였어요. 아니 그걸 통합 이런 거 관심 없고 약간 어그로 어떻게 하면 끌어볼까? 아,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게 제가 뭐 역사적 그런 복장이 짧지만 외국에 나갔을 때 이런 복장이라든지 그 나라의 관습,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약간 의의가 그거였습니다. 원래는 그거였어요. 말이 굉장히 유창해지셨어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선생님 모셔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었고 두 번째로 욕을 좀 안 먹었던 거는 리버풀에 가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었던 영상은 저한테 문제를 지적해 주신 분들은 많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이 둘도 엄청난 앙숙이잖아요. 역사적으로도 맞아요. 막 그렇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 갈등도 산업혁명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게 아. 18세기에 맨체스터는 지도에서 보면은 딱 네. 내륙 지방에 있어요. 리버풀은 항구 도시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맨체스터에서 물건을 만들면은 그걸 항상 리버풀에서 운송을 해가지고 통행료를 받으면서 돈을 벌고 있었던 도시였어요. 리버풀이. 아. 근데 19세기 맨체스터에서 자체적인 운하를 판 거예요. 더 이상 리버풀을 이용을 하지 않게 되니까 리버풀에서는 그걸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폭동도 일으키고 그때부터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경쟁 관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것도 반대로 생각했을 때 리버풀 입장에서는 조금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느낌이네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맨유나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경제적인 아.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얽혀 있었던 관계지 바르셀로나랑 레알 마드리드는 역사적으로 뭔가 한쪽이 탄압을 받거나 문화적으로 말살을 당했던 일이 있으니까 아. 어느 정도 또 감정이 더 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는 거지 실제로 맨유랑 리버풀은 같은 국가 안에 있는 민족성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팀이니까 훨씬 그거보다는 덜할 것 같습니다. 역사적, 민족적 문제는 없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걸 찍고 나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이거 사람들도 좋아하고 이거 그냥 시리즈물로 해도 되겠다 하다가 바르셀로나 영상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영문은 모르지만 그냥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래도 마지막에 그 바지를 갈아입으신 게 그래도 신의 한 수셨어요. 그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좀 재미로 잘 푼 것 같다. 저기 제가 축구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 축구 같은 경우에는 역사와 사연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걸 알고 보면 이렇게 더 재밌고 심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출연을 만약에 또 가능하시다면 손흥민 선수 이 토트넘 런던 지역에 관련된 그런 역사들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런 거 네가 인터넷으로 알아봐. 그 정도는. 영알람 그리고 이다지 선생님께서 또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여러분 이렇게 댓글 써주시면은 저희가 하트 딱 드리고 진짜로 약속했잖아요. 아니 뭘 인터넷에서 하라고 해. 보반킥이라고 아세요? 보반? 그러니까 크로아티아의 진짜 전설적인 선수인데 1990년에 크로아티아랑 세르비아가 경기를 하게 돼요. 근데 크로아티아랑 세르비아가 원래 유고 연방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 안에 묶여 있었는데 크로아티아는 계속 독립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크로아티아의 연고지에 있는 팀이랑 세르비아 대표적인 팀이랑 경기를 했는데 둘이 서포터즈 간에 시비가 붙었는데 경찰이 크로아티아 서포터즈만 막 탄압을 한 거야. 그랬더니 크로아티아의 국민 선수였던 보반이 나서서 그 경찰들을 향해 발차기를 해가지고 난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 해에 실제로 크로아티아가 국민투표를 해서 독립을 하게 돼요. 와